PSR을 계산하시면 작년 연말보다 지금 테슬라는 훨씬 싸졌어요. 네. 네. 재무, 사업 모델, 산업까지 봤단 말이죠. 네네. 또 뭘 봐야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종자를 고르는 방법, 좋은 농부가 되는 방법,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네,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재무지표 중요시 여기죠. 네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재무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뭐 되게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무는 이 시대에 맞는 거는 특히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PSR을 보시는 게 맞아요. PER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수익이 내기 전에 먼저 성장을 하는 게 지금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분석을 할 때도 성장 위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PSR,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의 사이즈를 비교를 하시고 그렇죠. 이게 뭐 3배, 10배, 막 심할 때는 20배도 가고 작년에 연말에가 그 테슬라가 PSR이 20배가 넘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테슬라 올리기 전에는 3배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열 몇 배입니다. 그러면 작년 테슬라가 비싸고 올해 싼 거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테슬라 비싸다고 얘기하고 작년에는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은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PSR을 계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네네네. PSR을 계산하시면 작년 연말보다 지금 테슬라는 훨씬 싸졌어요. 네. 네. 근데 그로스도 봐야 돼요. 성장. 그래서 저는 PSR과 성장성을 하나의 어떤 그 축으로 놓고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재무적인 그 너무 의외적으로 막 성장률이 낮은데 PSR이 뭐 40배 이게 카카오뱅크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초반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네. 지금도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때 그거 봐야 됩니다. 네. PSR과 그로스를 보고 한 뭐 10배, 15배 이내에서 형성이 되면 합리적인 거고. 네. 왜? 스퀘어가 그 정도니까. 네, 미국의 스퀘어가 그 정도니까. 네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재무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뭐 현금도 보면서 이제 망할 회사냐 아니냐 이런 거 보고 크게 사실 옛날보다 재무 분석의 비중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게 되게 핵심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란적으로 전통의 생태계를 전복적으로 뒤집어 엎느냐. 그래서 뭐 우버, 이런滴滴 추싱 이런 어떤 모빌리티 기업들이 앞으로도 저는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빌리티가 로보택시로 갈 거고 자율주행이 만나가지고 이 변화되면은 제조회사, 자동차 제조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5년, 10년 안에 서서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를 융합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또 상징적으로 테슬라고. 네. 구글도 웨이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 뭐 다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양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전복적인 그 사업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느냐. 이 사업 모델 자체가 구닥다리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업 모델이 좋은데 이 사업 모델이 혁신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근간에는 어떤 산업적인 메가 트렌드가 돌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혁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플랫폼이 분기쳐서 AI, 뭐 자율주행,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로보택시나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하는 몸, DNA 분석. 네네. DNA 분석이 더 나가서 이제는 DNA 편집까지 가고 네네.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큰 양상을 보면서 또 섹터를 골라내고 그 섹터에서 기업을 골라내고 웬만하면 1등 기업을 고르는 게 낫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별을 해나가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재무, 사업 모델, 산업까지 봤단 말이죠. 또 뭘 봐야 되냐. 볼 게 많아요. 사람 봐야 돼, 사람. 안 그래도 아까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 맞아. 재무도 좋고 사업 모델도 좋고 산업도 좋은데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그럼 이게 그림이 그냥 사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들어가서 저는 이제 제가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 뭐 대기업부터 벤처캐피탈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사람 몇 명의 의사결정, 그 사람 몇 명의 윤리성, 사고 패턴, 계속 얌시러운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그 합법과 불법의 막 줄타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계속 뭐든 해서 기승전 상속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등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류가 되려고 하지 않고 휴먼카인드, 인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핵심
내가 이 혁신을 해가지고요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래요. 이게 사실 애플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 만들겠다고 하고 디즈니도 행복함을 주려고 하고 스타벅스는 지역사회에 막 이렇게 계속 나누잖아요. 뭔가 자신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하게 있고 그거를 우리가 소비자까지 그리고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뿜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가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떤 지향점, 네. 그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경영 철학, 그 회사의 DNA라는 게 느껴져요. 관심을 가질 때만. 여러분이 그래프 그만 보시고, 네네. 예, 기업의 대표이사,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 한 말들을 노트에다가 자신의 손으로 기록을 해요. 막 기사나 그런 거 검색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정말 이 홈쇼핑 하시는 분들의 말은 잘 듣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막 차 딜러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네네. 그럼 적어놓고 스펙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확인해보고. 네네. 그런데 기업을 투자할 때는 기업의 창업자가 하는 말들을 잘 기록을 안 해요. 그 사람이 3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만 잘 봤어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1999년도에 지금의 아마존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룩한 거예요. 네. 그랬을 뿐이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자기의 말을 지켰던 사람. 넷플릭스 대표 리드 헤스팅스 회장님도 자신이 한 말을 항상 지켜요. 그래서 공격적인 재무지표를 가이드를 주지 않아요. 매출액이 얼마 될 거야 라고 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안 해요. 그 때로 틀릴 때도 있겠지만 거의 오버롤하게 10번 중에 한 8번은 항상 본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달성을 해요. 이번에도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 많이 달성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참 보다 보면 아 이분이 되게 짜임새 있고 보수적이고 막 오버 프라미싱이라고 막 주가 올리려고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시키려고 뭔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회사를 탄탄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몇 년을 지켜보면 보여요. 100시간 투입하면 좀 더 보이고 1000시간 투입하면 더 보이고. 저는 아마 텐센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00시간 이상은 봤을 것 같아요.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만 시간 진짜 완전 전문가 10년 전, 5년 전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쓸데없는 것까지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때로는 참 불편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자지구레한 것들까지 기억할 정도로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추적을 하고 주가를 추적하지 마세요. 주가보다 그 근간에 있는 비즈니스 본질, 그 근간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 이걸 보시면은 결국 그래서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네. 이게 약간 최고의 그 고수 경지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사람끼리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어떤 대화를 나누는 건데 네네. 기업 안에 들어가도 회의하는 거 보면 다 사람끼리 순간순간 의사결정은 결국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윤리의식 그리고 뭔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만큼 사실 또 관심을 갖고 투입해서 봐야지 뭐 대충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 장기 투자하면 되겠네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성장 DNA가 있는지 끊임없이 추적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 하다 보면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너무 좋은 클루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너스 트랙이에요. 네. 네. 진짜 좋은 말씀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돈 놓고 돈 먹기. 절대 아니죠. 엄청 고달퍼요. 엄청 빡세요. 예. 노트에다 대고 계속 적어야 돼요. 여러분, 기록 안 하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증해 주시고, 많은 분들을 검증하세요. 검증 안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쌓이지가 않아요. 느끼실 거예요. 3년, 5년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 엑셀이 편하시면 엑셀에다 기록을 하시든가, 더듬 말고 1년만 딱 5종목 기록을 해보세요. 그 회사에 대한 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뷰를 줬던 전문가 있으면 그 사람 실명 적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좋다 나쁘다 의견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요. 이 사람 의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그 의견 있는 사람들 건 의견 참조를 하고 네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여러분 개인 스스로, 나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항상 누가 카더라 이것만 적으면은 남지가 않아요. 내 판단을 과감하게 적어줘야 돼요.
거기다 적고 주변 지인들이나 식구들한테도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A, B, C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 좋다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좋으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렇죠. 이유가 주가가 있어야죠. 30% 이상 1년 이내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놔야 돼요. 음. 왜 남만 검증하냐 이거죠. 스스로를 검증해야지 스스로가 좋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투자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역량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역량 뭔지 알아요? 우리 은퇴 없어요.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치열하게 하시라는 거고 네. 10,000시간이 어려운 100시간부터 일단 투자하고 보시고 궁금하면 나중에 또 만나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기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오를 때 내가 생각해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뭐 매크로 이슈를 만나 주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이제 기록을 그렇죠, 보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메모장에다가 가설들을 기록하신 분들은 이 가설 안 흔들렸는데 네. 매크로 이슈랑 상관 유가 떨어진 거랑 네이버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비즈니스 봤더니 더 분기 실적 더 좋아졌는데? 그렇죠. 기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를 이겨내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꼭 기록을 하셔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그 성장 산업이라고 네. 한다면 또 블록체인 기반의 네. 뭐 크립토 커런시, 뭐 누구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아무튼 그 상징적인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 네, 선물 ETF. ETF가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론 일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코노미스트도 있고 아니면 투자은행에서 뭐 아예 그냥 CEO 하시는 분도 뭐 있고 한국은행 국장님도 막 엄청나게 비난하셨죠. 그죠. 네.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기 아니죠. 아니고 뭐 2018년도에는 충분히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두나무가 업비트가 네네. 코스피에 상장해서 막 몇십조 가는 거고 코인베이스 상장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ETF 비트코인 선물이지만 ETF가 상장했다는 얘기는 그냥 해라 이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거 용인하겠다. 그리고 전직 SEC 의장님이 네네. 지금 코인베이스의 직원입니다. 취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막 견제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방향이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1도 모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여기 똑같습니다. 로직은 똑같아요. 이거 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피어-투-피어 트랜잭션이 누구의 그 감독도 없이 중개자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는 탈중앙화. 자, 따라해보세요. 탈중앙화. 탈중앙화. 네, 탈중앙화. 거기서 핵심적인 영어 한 단어를 쓰면 신뢰 필요 없음. 그렇죠. 트러스트 네. 리스라고 그래요. 네네. 과거에 신뢰라는 거는 저와 이제 대표님 네네네. 서로 잘 못 믿겠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 거래를 좀 누가 확증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있어야죠. 이건 블록체인은 물려서 인터넷만 켜져 있으면 이 거래는 완전 무결하게 장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혀 있어요. 단지 이 지갑과 이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될 뿐이에요. 그렇죠. 완전 무결한 거래 그리고 익명성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에서는 야 이거 규제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네. 저 산에다가 묻어놓고 USB 묻어놓고 내 거 모르는데요. 난 상관없는데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 끝나고 나서 캐가지고 이거 내 거다 잡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죠? 네. 이게 꼬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익명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그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계좌를 쓰시는 분들은 익명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나노레저나 이런 하드 월렛을 써보시면 진짜 익명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 월렛 보이는 이 월렛에서 저쪽 내 친구의 월렛으로 똑딱 0.1 비트코인 큰 돈이죠. 보냈는데 제가 받았어. 네. 왜?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네.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상.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크립토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게 몇십 년이 걸리든 간에 아나키즘이에요. 예.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이 무정부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또 좋아하는 분들. 잭도시 같은 분들. 네. 그리고 캐시 우드 같은 네네. 분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의 메시지를 도지코인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 탈중앙화, 분산금융,
분산적인 형태로 생겨나는 이 경제 주체들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비트코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거래라는 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준 시조세고 금에 가까워요. 금. 네네. 이 세상이 이 크립토 세상이 분산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석유, 가스에 가까운 천연가스에 가까운 건 뭐냐?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그래서 희한하게 이더리움에서 수수료를 가스라고 하죠. 진짜 이 산업에 가스 같은 천연가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산금융, NFT 이게 폭증했거든요. 거래량이 막 수십 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연초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는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고 3월, 4월, 5월 계속 저희 채널이나 제가 강의하는 데서나 계속 크립토를 꼭 봐야 된다.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잡코인 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유니스왑 이렇게 랭킹 한 20등 안에 드는 네네. 기업들의 분산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실제 거래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NFT 토큰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뒷단에 이더리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인터넷이 막 확산되는데 사실 확산되는데 제일 큰 거는 뭐 포르노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죠. 게임도 있고. 네네. 근데 인터넷의 확산에 가운데서 사람들이 TCP, IP 프로토콜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원리를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네. 이더리움의 백서를 굳이 몰라도 이제는 이 NFT나 이 위에서 돌아가는 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좋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 뭐 ETF 편입된 뭐 이렇게 승인된 거는 이제 뭐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하기야 되지만 사실 저는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크립토 세상에서 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그 프루프 오브 워크 그러니까 이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그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전력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이 방식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 2달 내지는 4달 안에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걸 하드 포크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그렇게 전환되게 되면은 전력 낭비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래 수수료 같은 것도 뭐 수십 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사용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서도 NFT나 분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어떤 사용성이 확산이 되고 더 많은 소비자들, 더 많은 유저들이 이 암호화폐를 플랫폼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또 가격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뭐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들이 이미 지금 비즈니스 영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맞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자에서도 쓰는데 비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그 크립토 솔루션이 있어요. 네네. 참 우리로 치면 현대카드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다루는 거랑 똑같은데 미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켜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이걸 결제를 한다, 뭐 제2의 돈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으로 점점 이 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맞습니다. 변화는 잘 캐치를 하시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관심 있으시다면 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그 좀 어떤 시간이라는 거를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3달 안에 내가 뭔가 난 이 수익을 꼭 내야 돼. 이러면은 아예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1년, 2년 이 정도의 기간은 최소한 내가 씨를 뿌려놨으면은 이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는 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왔을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깊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깊은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시간 투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안 나요. 세상에 그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면 처음에는 한두 번 운이 따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꾸준하게 수익 내는 거는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노력한 대비 열심히 깊이 탐구하시면은 네. 그거에 대한 대가가 선물처럼 언젠가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몰빵 투자 금물입니다. 예, 충분하게 최소 10개 이상 분산을 하시고 10개 이상 분산을 할 시드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가 담을 만한 그 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ETF를 담으시는 게 안전하고요. 근데 ETF보다는 시드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으로 분산을 하시는 게 개별 종목과 친해져요. 예, 인간적인 교감이 생기니까 네네. 우리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이 애착이 형성되거든요. ETF로 딱 해놓으면 애착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강아지 키우듯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산을 키워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애착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애착이 생겨야지 그 기업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맞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기억에 남는 말이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그런 고통, 그다음에 그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팔로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주식 투자는 그 고통의 대가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뭐 최소한 수년간은 함께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오늘 그 정준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잘 복기를 하시고 잘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 크리에이터 정종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